한국과 세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최신 소식. 우크라이나는 하르키우의 첫 번째 지하 학교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WTO에서 무역 규칙에 대한 점점 무시하는 태도는 세계가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침 입찰,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면서 여전한 시장 역학이 유지됩니다. 일본은 여전히 북한과 정상회담을 원합니다. 외교장관. 유엔은 케냐의 IT 임무를 승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신 소식.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첫 지하 학교 건설 예정. 니케이 아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양측 모두 분쟁 지역의 통제를 얻기 위해 공격을 강화하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빈번한 폭탄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 동부의 하르키우 시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완전히 지하 학교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한편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 외부에서 처음으로 키예프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인 헤르손에서 러시아의 포격으로 최소한 1명이 사망하고 2아이를 포함한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예산안에서 제외한 것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항하는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WTO에서 무역 규칙에 대한 점점 무시하는 태도는 세계가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이터즈. 세계무역기구 WTO는 미해결된 분쟁이 쌓이고 회원국들이 무역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이 WTO의 항소기구에 새로운 판사를 임명하지 않도록 막은 이후로 29건의 사안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분쟁 해결 체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WTO는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의 조합이 세계화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회원국들 사이에서 세계 무역 규칙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TO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떠한 변경을 가하려면 전체 합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입찰, 새로운 분기, 여전한 시장 역학. 로이터즈. 화요일 아시아 시장은 달러와 미국 국채 수익률의 급등으로 어려운 날을 맞을 수도 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2007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달러는 거의 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 통화에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약세 환율을 가진 국가들이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150.00엔에 접근하는 상황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 일본은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수익률이 10년 만기 최고치에 이르면 추가 채권 매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 중앙은행은 화요일에 기준 금리를 10%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말에는 35%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달러는 월요일 미국 달러의 급등으로 인해 1% 이상 하락했다. 일본은 여전히 북한과 정상회담을 원합니다. 외교장관. 니케이 아시아. 일본 외무장관인 카미카와 요코는 수십 년 전에 북한에 납치된 일본 국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카미카와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만남을 위해 일본 총리의 결의를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쿄와 베이징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카미카와의 발언은 한국이 올해 말까지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유엔, 케냐의 IT 임무 승인. NY타임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케냐가 주도하는 하이티를 위한 다국적 안전 임무를 승인했다. 이 임무는 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하이티 국가 경찰과 함께 특정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케냐는 최소 1000명의 안전 인력을 투입하기로 약속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추가 자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분열된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드문 합의 순간을 나타냈다. 러시아와 중국은 투표를 기권하여 이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지만 통과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하이티에서는 2020년 10월 이후 약 3,000명이 살해되었으며
갱들이 국가의 큰 부분을 점령한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1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인권 옹호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부패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정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비판하고 있다. 리뷰 콜드플레이는 공감과 실리너 고메즈를 2023년 북미 투어의 마지막 공연에 가져왔습니다. 더 터란토 스타어 콜드플레이는 로즈볼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콘서트로 북미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콘서트에서 그들은 에너지, 관객과의 상호작용, 음악적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밴드는 2021년 앨범 뮤직 오브 더 스피어즈에서 다양한 히트곡들을 연주하며 특별 게스트인 실리너 고메즈와 H.E.R를 무대에 초대했습니다. 이 콘서트는 공감과 포용성으로 가득했으며 크리스 마우터는 트랜스포비아를 포함한 무지개색 프라이드 깃발을 들고 뛰어다니며 스페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밴드는 싱글들과 불꽃놀이로 밤을 마무리하며 관객에게 사랑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푸틴 김 정상회담, 북한과 러시아를 이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디플로매트. 이 기사는 디플로메데 아시아 지정학 팟캐스트에서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호스트인 앙킷 판다와 케이티 푸츠는 최근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회담에 대해 논의합니다. 호스트들은 이 회담의 중요성, 북한의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그리고 러시아가 외교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보다 광범위한 지정학적 역학과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은 대한민국에 대한 암시적인 위협이었다. 더 글로브 앤드 메일. 최근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상회담은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온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모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푸틴이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에게 깊은 관계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의심스럽다.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북한은 거의 제공할 것이 없다. 이 협력은 주로 군사 및 기술 협력이며 러시아는 북한 무기 공급을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의 유엔에서의 입장을 더욱 약화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이 소박한 케이블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는지에 대해 텔리그래프. 해저 케이블은 세계의 대부분 데이터 트래픽에 필수적이며 무선 연결보다는 이러한 케이블을 통해 약 99%의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이 산업은 연간 11%의 성장률로 번성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2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인터넷 거물들이 자체 해저 케이블을 구축함으로써 전통적인 통신 사업자들을 혼란시키고 있어서 인터넷의 아키텍처의 지배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에서 실제 권력은 케이블이 설치되는 국가들에게 있으며 광섬유 케이블의 확장은 세계적으로 권력의 균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광섬유 케이블을 건설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모델을 확장하는 중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저 케이블 산업에서 서양의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후아웨이 마린 네트워크와의 합작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인터넷의 중심 아키텍처에 대한 서양의 참을 수 없는 네트워크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최신 소식, 유럽연합 외무장관들, 키예프 회의에서 지원 표명. 니케이 아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양측이 격전을 격렬히 벌여 경쟁 지역의 통제를 얻기 위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은 슬로바키아에서 프로러시아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한 뒤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금을 예산안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지원을 보여주기 위해 블록 외부에서 첫 번째 회의를 키예프에서 개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인 헤르손에서 러시아의 포격으로 인해 적어도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미국 의회로부터의 지원이 없더라도 그 나라의 러시아에 대항하는 싸움을 약화시키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루스템 우메로프는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과의 전화 통화에서 추가 군사 지원에 대한 재확약을 받았습니다.
한국 스케이터가 일찍 떠나서 팀의 금메달을 놓치다. ABC. 한국 롤러스케이팅 선수 정철원은 아시안게임에서 3000m 리레이 경기에서 일찍 축하를 하여 팀의 금메달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정철원은 결승선에 다가갈 때 팔을 들어 올리며 속도를 줄였으나 대만의 황유린에게 0.01초 차로 패배하였습니다. 황유린은 전날 남자 1000m 스프린트에서 실격되었으며 처음에는 리레이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만은 여자 3000m 리레이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18세에서 28세 사이에 18개월에서 2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바이든의 해협 동맹국들은 미국과 철저한 안보 협정을 원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CNN.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중국의 중동에서의 증가하는 역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광범위한 합의를 통해 군사적 관계를 공식화하도록 요청했다. 두 나라는 워싱턴으로부터 더 많은 안보 지원을 요구하고 둘 다 옵션은 미국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사적 공격에 직면할 때 미국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속하는 안보 우산을 만들어줄 공식적인 협정에 대한 요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미국은 중동의 갈등에 더 많이 휘말리고 불편한 입법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블랭킷 안보 협정을 확장할 가능성은 낮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권 기록 때문에 여전히 인기가 없는 의회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바레인은 미 해군 제5함대를 호스팅하는 유일한 나라로 2002년에 주요 BNATO 동맹국으로 지정되었다. 미 중부사령부를 호스팅하는 카타르는 작년에 목록에 추가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아마도 일본과 한국과 체결된 것과 유사한 포괄적인 조약을 요청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현황. 디플로매트.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고급 칩 투자와 수출을 제한하는 노력은 중국의 반도체 자급자족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중국 업체들은 여전히 기술적인 선두주자들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조립 및 테스트 장비에 대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고급 에피텍시얼 및 원자층 증착과 같은 중요한 선도 응용 분야에서는 한계가 있다. 수출 통제와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외국 업체들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고급 노드에서의 진전 부족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은 수출 통제 시작 전에 얻은 미국과 일본의 장비에 의존해야 한다. 중국이 실리콘 우위 경쟁에서 가지는 주요 장점은 칩에 대한 대규모 시장 수요, 훈련받은 엔지니어의 많은 수,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다. 그러나 중요한 입력 요소인 전자 설계 자동화, DDA, 도구와 자본 장비에 대한 약점이 있다. 미국은 칩 설계, 제조 및 주요 입력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의 20년 이상에 걸친 방치로 인해 일부 능력이 퇴화되었다. 미국은 또한 CHIPS 법안의 5년 기간을 넘어서 칩 산업 혁신에 대한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의 현재 경제적 불황은 정부가 산업 정책과 다른 핵심 임무에 대한 자금 지원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짓게 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칩 경쟁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만약 미국이 라이선싱 조치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고급 기술 수출을 제한한다면 중국은 고급 노드에서의 생산 능력을 제한받을 것이다. 중국은 외국 시장의 제한적인 수용과 변화하는 지정학적 태도로 인해 28나노미터와 같은 성숙 노드에서의 신속한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한국은 미래의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텔리그래프. 한국은 앞으로 발생할 전염병에 대비하여 백신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코비드-19 대유행을 잘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 KDCA는 앞으로의 대유행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견고한 예방접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기관은 우선적으로 감염병 병원체에 대한 프로토타입 백신을 생산하여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코얼리션 포 에퍼데믹 프리페리드니스 이너베이션즈 CPI에서 제안한 원칙을 받아들이고
100일 이내에 대상 병원체를 치료하기 위한 백신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나라는 또한 2025년까지 세계 최상위 5개 백신 생산국 중 하나가 되기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를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한국은 또한 세계보건기구와 협정을 체결하여 백신과 생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글로벌 훈련 허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이 생물 제품 생산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미국의 잊혀진 동맹. 디플로매트.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었으며 국가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 중요한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체 방위에 상당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게 무기와 방위 기술을 공급함으로써 더 넓은 지역에서 중요한 안보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또한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다양한 평화 유지 작전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 미국의 군사 노력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방위 예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의 2%에 비해 지속적으로 GDP의 약 5%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과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의 반도체 시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청정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동맹으로서 더 활발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주저가 종종 워싱턴에서는 인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열악한 관찰자인 육박사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뉴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온 국제 소식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에서는 하키우시에서 첫 지하 학교를 건설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전쟁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키예프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은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무역기구 WTO 가 무역 규칙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가 분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의 요소들로 인해 세계 무역 규칙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시장에서는 달러와 미국 국채 수익률의 급등으로 어려운 날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 통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약세 환율을 가진 국가들이 개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뉴스로는 일본 외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북한과 일본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케냐의 IT 임무를 승인하고 콜드플레이의 북미 투어의 마지막 공연에 실리너 고메즈를 초대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다양한 뉴스들은 현재 세계의 여러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위기와 우크라이나의 안보 상황, 그리고 한국의 대응과 같은 이슈들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이슈들이 여러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6도 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의 소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포괄적인 시각을 위해 이러한 소스를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6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대적인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6도 팀은 경험이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배움을 쌓은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육도 브리프를 귀하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 설정하려면 웹사이트 육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위치에 상관없이 이메일로 편리하게 육도 브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